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TR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아이오닉 5에다가 이코노 시스템이라는 것을 장착을 해서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운전 기법인데요. 말 그대로 좁은 지역에서도 주차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이러한 주행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에 의한 운전을 통해서 일반적인 주행 기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 시스템이라는 것을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나올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부터 G90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그 이코노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 부품들이 필요하겠죠.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게 바로 CTR 모빌리티입니다. 이 CTR 모빌리티는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 엔진 부품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CTR 모빌리티의 시장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죠. 아이러니하게 또 말이죠. 왜냐면 전기차는 엔진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터로 구동된다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인 전기를 제공해주는 이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뭐 가격도 전기차에서 40%를 차지하지만 무게도 그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그 무거운 그 배터리를 자동차에다가 전기차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품들을 가볍게 하는 차량 경량화가 전기차에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야 1회 충전에 말 그대로 5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조 부품 중에 알루미늄 단조가 있어요. 이게 스틸암이 4.14kg 정도 나온다는데 이게 강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 암으로 바뀔 때 거의 1kg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단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인데, 특히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건 튼튼하면서도 또 내구성도 있고 그러면서 또 가볍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거죠. 이 센트럴 모텍은 그런 알루미늄 단조의 그러니까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엔진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앞으로 이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사라져버릴 그런 기술들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센트럴 모텍, 즉 CTR 모빌리티는 없어지는 사업부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를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매출에서 이 구동 부분이 차지하는 게 2,700억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죠. 이게 64% 정도 비중이니까 전체 매출액의 반 이상인데요. 그리고 현가 부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필을 갖고 만드는 건데요. 이게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출에서 보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그 엔진 속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계열사의 매출까지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출액이 2,900억 정도, 매출 외형은 꾸준히 늘어났고요. 이거는 현대차가 이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그만큼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모르죠. 앞으로 이 일반 가솔린차, 내연기관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계를 갖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죠. 그만큼 내연기관 쪽에서는 제대로 된 부품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자, 전체 지분 중에 최대주주 지분이 약 48.66%로 거의 반 정도를 최대주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엊그저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회사 아들로 경영권이 승계된 겁니다. 당연히 주식을 살아있을 때 물려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증여세가 발생하죠. 근데 증여세는 증여를 한 기준일로부터 전 60일, 또 증여를 한 기준일로부터 후 60일 해서 평균, 종가의 평균을 갖고
이 증여세 기준 가격을, 그냥 주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 말 뜻은 지금 이 CTR 모빌리티의 주가가 그러니까 이전이면 지난 3월, 4월이죠. 3월, 4월 달까지 해서 주가가 그 제일 적을 때가 한 15,000원 언저리 정도, 15,000원 좀 밑에 14,900원, 800원 정도, 14,000원 한 500원 정도 갔겠네요. 그 정도까지 제일 밑에까지 내려갔었고, 제일 높은 가격은 28,850원을 찍었다고 하니까요. 이 평균이면 중간에 17,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60일간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CTR 모빌리티 오너 일가는 어떻게든 주가를 더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악재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CTR 모빌리티가 앞으로 60일간 내놓는 그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그 가격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CTR 모빌리티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증여세 때문에도 오너 일가가 주가가 오르는 것보단 떨어지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상 이 상장사의 이런 증여 또 상속, 경영권 승계와 연결될 때는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최대주 이익과 일반 소액주자의 이익이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상장사의 이사회는 언제든 이 최대주 쪽으로 손을 들어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승계가 이슈가 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